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찰 기획론 캡스톤 디자인 이제 5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합리 모형을 설명을 하다 말았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합리 모형을 다시 시작하는 걸로 수업을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핵심 이론인 의사결정 모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획이라는 것은 결국 수많은 대안 중에서 가장 나은 것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학자들은 조직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 선택을 하는지 연구를 했고 여러 가지 모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이자 가장 전통적이고 뼈대가 되는 모형이 바로 이제 화면에 보이는 합리 모형입니다. 레셔널 모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모형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은 아주 재밌습니다. 기획을 하는 인간은 전지전능하며 완벽하게 합리적이다라는 가정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을 경제학에서는 호모 이코노미쿠스, 경제적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철저하게 득실을 계산하는 컴퓨터 같은 인간을 뜻하죠. 그래서 합리 모형에 따르면 뛰어난 경찰 기획자는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 통계와 이제 그 정보를 갖다가 100% 완벽하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A부터 Z까지 빠짐없이 탐색하고 검토한 뒤에 목표 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단 하나의 정답을 골라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완전 컴퓨터죠. 네. 그래서 모든 정보가 다 투명하고 목표가 수학 공식처럼 명확할 때 가능한 아주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인간이 완전히 완벽하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과연 현실에서는 이런 완벽한 합리성이 가능할까요? 자, 여러분이 당장 내일 치안 정책 하나 만들어야 하는 기획 담당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겠죠? 먼저 경찰 실무의 한계입니다. 당장 내일 집회가 열리는데 한 달 동안 대안을 분석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정보는 항상 부족하고요. 비대칭적이며 무엇보다 쓸 수 있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인간의 인지적 한계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라는 것은 수만 가지 사회적 변수가 얽혀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아무리 천재적인 기획자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변수를 인간의 머리로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사점은 이렇습니다. 합리 모형은 우리가 정책을 기획할 때 마땅히 해야 할 이상향은 맞습니다. 이상향의 모델이긴 하지만 복잡한 현실 경찰 업무에 그대로 100%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캡스톤 디자인 과제를 하실 때에도 완벽한 데이터와 완벽한 정답을 찾으려다 지치기보다는 현실적인 제약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시고 그 안에서 최선을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합리 모형의 이러한 비현실성을 꼬집으며 등장한 두 번째 모형이 바로 만족 모형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는데요. 이 사이먼은 인간의 합리성은 완벽하지 않았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제한된 합리성, bounded rational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처럼 완벽한 계산기가 아니다. 그래서 적당히 합리적이고 제한적인 정보만 처리할 수 있는 행정인 불가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만족 모형에서는 완벽한 최저간, 항상 베스트를 찾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 최저간을 찾으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good enough라는 거죠. 이 대안을 발견하면 거기서 탐색을 멈추고 그것을 정책으로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112 순찰차를 배치를 할 때 관내의 모든 교통량, 풍향, 범죄 확률을 완벽히 수리적으로 계산해서 최적의 장소에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경험상 이 골목 어귀에 세워두면 출동도 빠르고 예방도 잘 되더라 하는 만족할 만한 지점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점증 모형입니다. 인크리멘털 모델이라고 해서요. 찰스 린드볼룸이라는 학자가 제시를 했는데요. 행정 현실을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점증이라는 그 말 자체가 조금씩 더해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모형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혁신적인 기획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기존의 정책을 베이스로 삼고 거기에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 이제 수정을 가하는 방식 이 정도로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작년에 이제 했던 정책에서 조금 문제됐던 것 이 정도만 이제 고쳐서 올해 다시 쓰는 아주 보수적인 기획 방식입니다. 그래서 왜 공무원이나 경찰 조직은 이 방식을 좋아할까요? 장점을 보시죠. 기존 것을 유지하니까 조직이 아주 안정적입니다. 또 새로운 것을 도입할 때 생기는 부서 간의 기싸움이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미 해봤던 거라 실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치명적인 단점도 있습니다. 세상이 변해서 신종 마약 범죄나 사이버 범죄 같은 게 터지는데 기존 방식을 조금씩만 고쳐서는 결코 혁신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현상 유지에만 급급하게 되는 점이죠. 네. 이 점증 모형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경찰 예산 기획입니다. 예산 기획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찰청 한 해 예산이 한 13조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이 되면 내년도 예산을 기획을 해야겠죠. 이때 이제 예산 담당자가 자,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예산은 다 잊어버리고 제로 베이스, 0원부터 완전히 새롭게 합리적으로 예산을 다시 짜보자 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는 전년도 각 부서가 썼던 예산을 그대로 가져온 뒤에 거기에 올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하고 새롭게 도입할 장비 예산을 좀 더하고 삭감할 부분은 조금 빼는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하죠. 이것을 점증적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여러분의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세상에 없던 기발한 발명품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치안 시스템의 한계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여러분만의 아이디어 이것을 더해서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 그것이 점증 모형을 활용한 훌륭한 캡스톤 기획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에치오니라는 학자가 주장한 혼합 주사 모형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앞서 배운 두 가지 모형을 섞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합리 모형과 너무 현실에만 안주하는 점증 모형의 장점만을 절충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사, 스캐닝이라는 것은 이제 그 병원에서 맞는 주사가 아니라 레이더로 탐지하듯이 스캐닝 한다라는 뜻입니다. 에치오니는 이제 숲과 나무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정책을 기획을 할 때 먼저 인공위성 카메라로 숲 전체를 넓게 훑어봅니다. 이것은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합리 모형의 접근법입니다. 큰 방향이 정해지면 카메라를 줌인해서 특정 나무를 자세히 관찰합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기존 정책에 맞춰서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점증 모형의 접근법이죠. 그래서 이제 경찰로 치면 향후 이제 그 5년간 미래 스마트 치안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와 같은 큰 마스터 플랜은 합리 모형으로 넓게 기획하고
당장 내년도 드론 도입 예산이나 아니면 운용 인력 배치와 같은 세부 사항은 점증 모형으로 다루는 방식입니다. 네, 이게 이제 혼합 주사 모형이고요. 마지막 5번째 의사결정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로어라는 학자의 이제 최적 모형, 옵티멀 모델입니다. 옵티멀 모델. 그래서 이 모형은 기존 학자들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등장했습니다. 바로 인간의 육감, 즉 초합리적인 요소, 초합리적인 요소, extra rational elements, 이거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드로어는 이제 정책 결정이 데이터와 통계와 같은 합리적인 요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기획자의 직관, 영감, 번뜩이는 통찰력,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감, 센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이것이 무당의 점괘 같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합리성을 뛰어넘는 초합리적 역량이라는 것입니다. 경찰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질극이 벌어지는 급박한 현장, 매뉴얼을 뒤적일 시간조차 없는 순간에 대형 참사를 막는 것은 결국 노련한 현장 지휘관의 직관과 감유입니다. 사이버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 동안 이제 캡스톤 디자인을 수행할 때도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 분석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 스스로 치안 현장을 바라보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통찰력, 여러분만의 초합리성, 직관, 영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네.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서 이제 설명한 최적 모형이 이제 경찰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현장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치안 현장에서 마주하는 상황은 늘 예측이 가능하지만은 않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규모 인파 밀집 상황이나 예기치 못한 재난, 그쵸? 아니면은 급박한 테러 상황 같은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그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는 합리 모양에 따라서 지금부터 데이터 수집하고 4가지 대안을 모두 비교 분석해 보자 라고 할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들여다볼 시간조차 부족하죠. 자, 바로 이럴 때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현장 지휘관의 경험과 직관입니다. 수십 년간 현장을 누비면서 쌓아온 암묵적인 지식, 즉 초합리성이 순간적인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어서 대형 참사를 막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즉 완벽한 데이터, 합리성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는 기획자의 통찰력과 직관, 초합리성을 결합해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 이것이 경찰 위기관리 기획에서 최적 모형이 강력하게 적용되는 순간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최적 모형이고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학자들의 모형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기획이 이제 어느 방향에서 시작이 되는지 그 흐름에 따라서 2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바로 하향식 기획과 상향식 기획입니다. 먼저 하향식 기획은 지휘부, 즉 경찰청 본청이나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거대한 정책을 만들어서 일선으로 일방적으로 하다라는 방식입니다. 국가적인 캠페인이나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할 때 주로 쓰이죠. 그래서 장점은 전국 경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 신속성이 매우 높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 같은 경우에는요, 책상 머리에서 만들어진 기획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질 때가 아무래도 많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겠죠. 반대로 이제 바텀업, 상향식
기획은 일선 현장의 경찰관이나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로 올려보내는 방식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의견 조율이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현장에 꼭 맞는 맞춤형 치안이 가능하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죠. 최근 경찰 기획의 트렌드는 명확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 커뮤니티 폴리싱, 이게 강조가 되면서 기획의 무게중심도 점차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캡스톤 프로젝트는 자, 이제 의사결정 모형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 동안 여러분이 진행할 캡스톤 프로젝트는 과연 어떤 모형에 머물까요? 남들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뻔한 정책에 숟가락만 얹는, 그저 약간의 내용만 고치는 점증 모형 수준의 기획안을 제출하실 건가요? 물론 그것도 안정적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대학생이라는 특권, 즉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 캡스톤 디자인 수업에서만큼은 새로운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대안을 찾는 합리 모형이나 혼합주사 모형을 과감하게 시도해 보기를 강력하게 권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창의적이고 도발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한번 전환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문제 해결과 아이디어 도출 기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여러분의 조별과제, 실무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무기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왜 굳이 이런 기법들을 배워서 써야 될까요? 자, 기획 기법은 첫째, 개인의 좁은 편견을 배제해 줍니다. 그 다음에 둘째, 팀원 간의 감정을 상하지 않고 원활하게 소통하며 합의를 도출하게 해주는 훌륭한 윤활유가 되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그 직감과 막연한 생각을 교수자나 평가자를 완벽하게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근거를 갖춘 제안서로 변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도구 3가지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기법 첫 번째,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자, 너무나도 유명하죠. 네, 이게 광고인이라고 해요. 알렉스 오스본이 고안한 자유로운 발상 기법입니다. 자, 지금 하시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 캡스톤 조별 모임을 시작할 때 무조건 이 기법부터 쓰셔야 됩니다. 브레인스토밍이 성공하려면 이 4가지 원칙을 벽에 붙여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비판 금지. 누군가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그건 예산 안 나와서 안 돼. 그건 법에 걸려. 라고 절대 비판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이 시작되는 순간 입은 닫힙니다. 둘째, 자유분방. 황당하고 기발한 아이디어일수록 좋습니다. 셋째, 수량 추구, 다다익선이요. 질보다 양입니다. 다다익선. 100개의 쓰레기 같은 아이디어 속에서 1개의 진주가 나옵니다. 넷째, 결합 및 개선. A팀원이 낸 엉뚱한 아이디어에 B팀원의 아이디어를 덧붙여 완전히 새로운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법 2번째로 가봅니다. 자, 기법 2번째로 가보시면 명목 집단 기법입니다. NGT라고 하는데요. 노미널 그룹 테크닉. 그래서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침묵의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별 회의를 하다 보면 꼭 목소리 크고 말 잘하는 한두 명에게 전체 의견이 휩쓸려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조용하고 내향적인 학생은 눈치만 보다가 입을 다물게 되죠. 이 현상을 방지하는 아주 탁월한 기법입니다. 방식은 간단합니다. 회의실에 모이거나 사이버 화상 회의를 켜고 10분 동안 일절 대화 없이 각자 포스트잇이나 채팅창에 해결 아이디어를 서면으로 적어냅니다.
그런 다음 누가 썼는지 모르게 칠판이나 화면에 쫙 취합해 놓고 각자 스티커를 붙이거나 익명투표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팀원의 의견이 동등하고 민주적으로 기획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법 세 번째입니다. 델파이 기법입니다. 자, 이 기법은 고대 그리스에서 미래를 예측할 때 델파이 신전의 신탁을 받았던 곳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기획을 하다 보면 학생들의 지식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영역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일반인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집단에게 반복적으로 설문지를 돌려서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경찰 실무에서는 아주 먼 미래를 예측하거나 당장 데이터가 없는 신종 사이버 범죄, 장기적인 치안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때 주로 학계 교수님들이나 현장 베테랑 형사들에게 이 델파이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프로젝트 주제를 잡고 뼈대를 세운 뒤에 현직에 계신 선배님이나 전문가에게 이메일로 자문을 구해보는 미니 델파이 기법을 실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브레인스토밍으로 이제 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발산해 봤다면 이번에는 우리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시각화하는 기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네 번째 기법이 마인드 매핑입니다. 어릴 때 마인드맵 한 번쯤은 다 그려보셨죠? 이 익숙한 도구가 경찰 기획에서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백지 중앙에 여러분의 조가 해결하고자 하는 핵심 범죄나 치안 문제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운데에 보이스피싱이라고 크게 적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듯이 관련 요소들을 방사형으로 그려나갑니다. 한쪽 가지로는 피해자 특성, 예를 들어서 노인이나 사회초년생 이런 것을 뻗어보고 다른 쪽 가지로는 범행수법, 대출빙자, 기관사칭 등 또 다른 쪽으로는 관련 부처, 경찰청, 금융감독원, 통신사 이런 것 등을 쭉쭉 뻗어나가는 겁니다. 글로만 쭉 나열해서 회의할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시각화를 해놓고 보면 아, 우리가 통신사와의 협력 방안을 완전히 놓치고 있었구나 하고 빈틈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획의 전체적인 그림 그리고 조감도를 그리는데 아주 탁월한 기법이니 조별과제 초반에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법 5가 나오는데요. 오늘 배우는 여러 기법에서 강력하게 추천하는 기법입니다. 바로 다섯 번째 5Y 기법입니다. 경찰 행정에서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무엇일까요? 바로 표면적인 현상만 보고 땜질식 처방을 내리는 겁니다. 배가 아프다고 하면 원인을 찾지 않고 그냥 진통제만 먹이는 셈이죠. 진통제 기운이 떨어지면 또 아픕니다. 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Y 기법은 세계적인 기업인 도요타 자동차의 문제 해결 방식에서 유래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눈에 보이는 1차적인 원인에 만족하지 않고 왜? Why라는 질문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최소 5번 연속으로 던져서 가장 결국 밑바닥에 숨어있는 근본 원인, 루트 코즈 이것을 찾아내는 집요한 분석 기법입니다. 근본 원인을 뿌리 뽑아야 범죄 예방이라는 진정한 기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고 1차 예를 들어서 한번 이제 실제 사례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아주 흔한 문제죠.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문제 현상이 있다라고 칠게요. 여기에 대고 1차원적으로 기획을 하면 사고가 나니까 단속을 2배로 늘리자 하고 끝납니다. 이건 기획이 아닙니다.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Y1, 왜 사고가 날 때 크게 다칠까? 이용자들이 안전모를 안 쓰고 타는 경우가 많아서요. Y2, 왜 안전모를 안 쓸까? 공유 킥보드에 안전모가 아예 비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요.
Y3. 왜 업체들은 안전모를 안 달아놓을까? 자꾸 분실되거나 누가 썼는지 모를 위생 문제 때문에 업체도 손해고 시민들도 쓰기 꺼려서요. Y4. 그럼 왜 업체 측의 비치를 강제하지 못할까? 현행법상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은 있지만 업체의 비치를 강제할 실효성 있는 강력한 법적 제재나 인센티브가 부족해서요. 자, 여기까지 오면 우리의 기획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찰관들은 길거리에 세워두고 딱지를 끊는 단속 기획이 아니라 위생 문제를 해결한 스마트 공유 안전모 보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 경찰 업체 간의 인센티브 제공 MOU를 체결하자라는 훌륭하고 구조적인 캡스톤 디자인 제안서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Y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5Y 기법을 통해서 멋진 해결책을 찾았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교수나 경찰 관계자 앞에서 발표할 때 저희 직감상 이게 맞습니다 라고 하면 아무것도 설득되지 않습니다. 기획의 생명은 객관적인 근거 및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증거 기반 치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조금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